이번 시간에 우리 통계함수 개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세워주는 함수에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count라는 함수도 있고요. count a라는 함수도 있고 count blank라는 함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 세 가지 함수는 사용법은 다 똑같아요. 그냥 인수되면 쭉쭉 범위 잡아주면 돼요. 범위 잡아주면 돼요. 그때 이제 count하고 count a 그리고 count blank 이 세 가지의 차이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count라는 함수는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에 그 개수를 이제 반환해 주는 게 우리 count라는 함수고요. count하고 a가 붙었죠. count a라는 이 함수는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그 셀의 개수를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이 count a라는 함수는 숫자가 들어있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숫자가 들어있든 문자가 들어있든 뭐가 들어있든 뭔가가 들어있으면 다 개수를 다 세준다. 그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count blank라는 요 함수요. blank가 이제 공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해서 이 범위들 중에서 자료가 없는 그 셀의 개수를 이제 반환해주는 게 우리 count blank요. 그러니까 count blank는 빈 셀의 개수를 세줘요.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주는 거고 count a는 count blank의 반대. 비어있지 않은 셀, 뭔가가 들어있으면 다 세준다고요. 그리고 그냥 count라는 요 함수는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의 개수만 세주는 게 count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제가 범위를 요만큼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요만큼 설정하고 그때 이제 count로 묶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반환한다 그랬죠? 그러면 숫자가 지금 여기 3하고 100하고 2개밖에 없네요. 해서 count라는 함수를 이 범위를 묶게 되면 지금처럼 2개하고 2라는 그 결값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ount a라는 요 함수는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가 들어있는 셀들의 개수를 다 세준다고요. 해서 여기 글씨 들어있죠. 여기 숫자 들어있고 여기 글씨 들어있고 숫자 들어있고 글씨 들어있죠. 해서 뭔가가 들어있는 곳의 개수가 총 몇 개다? 5개다. 해서 count a로 이만큼을 묶게 되면 5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올 거고요. count blank다라고 하게 되면 count blank는 비어있는 빈 셀의 개수를 세준다 그랬어요. 지금 비어있는 셀이 지금 여기랑 이렇게 이제 두 개 셀이 있죠. 해서 count blank의 개수도 2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 개 모두 다 개수를 세주는 그 함수인데 어떤 거에 이제 개수를 세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count a랑 count blank는 서로 반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count blank는 비어있는 셀, count a는 비어있지 않은 셀에 개수를 세주더라. 그리고 count는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들만 개수를 세주더라. 그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count if라는 함수가 있고 count if s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if가 붙었으니까 조건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count if랑 count if s의 차이점은 우리 average if랑 average if s의 차이랑 똑같습니다. 조건이 이제 한 개냐 여러 개냐에 따라서 count if를 쓰거나 count if s를 쓰거나 그렇게 나눠서 우리가 써야 돼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앞에다가 이제 범위 잡아주고요.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count if s도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또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것들의 이제 개수를 써달라. 그겁니다. 그때 이제 조건을 두 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보니까 점점점이 붙었죠. 그럼 이제 조건이 몇 개든 관계없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개 조건을 쓸 수 있고 그 여러 개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개수를 세주는 게 우리 count if s요. 그래서 지금처럼 count if라고 쓰고 지금처럼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하게 되면 이 범위에서 컴퓨터랑 똑같은 걸 찾아서 이제 개수를 세주세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unt if s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에서 컴퓨터랑 똑같은 걸 찾아라. 그리고 이 범위에서 1급이랑 똑같은 걸 찾아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셀들의 개수를 이제 구해주세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수를 세주는 함수는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 형식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내용들도 우리 예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예제 문제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섹션 83의 2번이요. 2번 시트요. 자, 여기서 이제 학생 수를 구하고 응시생 수를 구하고 결시생은 몇 명인지 그 인원수 구할 겁니다. 그리고 90점 이상인 그 사람이 몇 명인지 여기다가 구할 거고요. 그리고 80점 이상, 90점 이하인 그 사람이 몇 명인지 이제 인원수를 셀 거예요.
자, 그때 보세요. 자, 학생 수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점수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점수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비어있는 칸도 있어요. 그러면 비어있는 칸은 시험을 안 봤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나영이라는 사람은 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시험 보긴 했는데 빵점 맞았다 그거예요. 그러면 학생 수를 구할 때 이런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학생 수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여기 사람들의 이름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학생 수를 전부 다 구해주면 되겠죠. 자,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여기서 함수를 쓸 때 여기다가 이제 뭘 쓰면 돼요? 카운트를 써야 돼요? 카운트 A를 써야 돼요? 카운트 A를 써야죠. 왜? 이름을 가지고 나는 인원수 셀 거니까. 이름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카운트 A라는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 A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이 써져 있는 요 칸들 범위 잡고 가로 닫고 엔터만 쳐주면 5명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내가 채우기를 하겠다 그랬을 때 변해야 되는지 안 변해야 되는지 그거 이제 알아봐야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칸을 구할 때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인원수 세라. 두 번째 칸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인원수 세라. 세 번째 칸도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인원수 세라. 그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칸을 구하든 간에 무조건 이 이름이 들어있는 이 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원수를 셀 거죠. 해서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F4번 눌러서 우리가 달러를 다 붙여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그럼 이제 5명 나왔고 오른쪽으로 쭉쭉 채우기 핸들에도 지금처럼 5명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에 보게 되면 응시생 수를 구해라. 응시했다. 그 얘기는 지금처럼 점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점수가 있다라는 얘기. 지금처럼 빵점이 됐든 뭐가 됐든 점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응시를 안 했다. 그거는 이제 빈칸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예요. 그러면 응시생 수를 구할 때는 지금 이 부분에 이제 숫자들이 시험 본 사람들은 몇 점이 됐든 간에 아무튼 숫자가 써져 있으니까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들의 개수를 세주면 됩니다. 그래서 응시생 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함수를 뭘 쓴다? 는이라고 쓰고 count라고 써주더라. 그리고 가로 열어놓고 이 점수들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달러를 붙일지 말지 고민 좀 해봐야죠. 첫 번째 칸 이곳에 응시생 수를 구할 때는 이 국어 점수를 가지고 하면 되고 두 번째 칸은 이제 영어 점수 가지고 해야죠. 세 번째 칸은 이제 수학 점수를 가지고 해야죠. 해서 지금 여기다가 지정해 놓은 이 범위는 변해야죠. 계속. 변해야 하기 때문에 달러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달러 안 붙이고 그냥 이대로요. 그리고 나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여기서는 응시한 사람이 이렇게 4명 있습니다. 두 번째 영어도 4명 있습니다. 수학은 이렇게 5명 있습니다 하고 인원수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칸 보니까 이제 결시생의 수를 구하래요. 그때 이제 결시했다 안 했다 그럼 뭘로 구분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비어있냐 아니면 숫자가 써져 있냐 그거죠. 이렇게 비어있는 칸이 들어있는 게 우리 결시생 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빈 칸의 개수를 세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함수 뭐 쓰면 돼요? count blank라는 함수 써주면 되죠. 해서 count blank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 이 점수들 다 범위 잡아주면 되죠. 해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다 쓴 이 범위도 계속해서 변해야죠. 영어 점수로 변했다가 수학 점수로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니까 그냥 지금처럼 달러 안 붙이고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지금 결시한 사람이 한 명이 맞죠. 여기도 한 명이 맞고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응시한 거죠. 그래서 결시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0이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90점 이상. 국어 점수 중에 90점 이상이 몇 명인지, 그리고 영어 점수 중에 90점 이상이 몇 명인지, 수학 점수 중에 90점 이상이 몇 명인지, 그거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이 붙었어요. 90점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count if를 써주면 되겠죠. 조건이 한 개니까 그냥 count if요. 조건이 여러 개일 땐 뭐 쓴다? count if s를 쓰더라. 그래서 는이라고 써주고, count 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어디에서 이 국어 점수들 중에서 컴마 뭐 찾아라 90점 이상인 거 찾아라. 지금처럼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입력해 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엔터.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구할 때는 우리 영어 점수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구할 때는 수학 점수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count if에 쓴 이 범위는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그래서 달러 안 붙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채우기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80점 이상 95점 이하라고 했어요. 각 과목별로 80점 이상 95점 이하가 몇 개 있는지 그거 이제 개수세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80점 이상이야? 그것도 물어봐야 되고 95점 이하야?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때 이제 조건이 여러 개 나왔으니까 우리가 count if s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칸 선택해주고 count if s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이 범위에서 일단은 뭘 찾아라?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이렇게 조건 하나 써주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또 똑같은 범위. 이 범위에서 컴마 뭐 찾아라? 95점 이하인 거 찾아라.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80점 이상이야? 95점 이하야? 라고 쓸 때 이 범위는 어차피 여기 국어 점수에서 그렇게 찾는 거잖아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얘를 생략할 수 있겠지? 생략 못해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써야 돼요. 80점 이상이야? 그걸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또 이 범위에서 95점 이하인 거 찾아라 라고 범위가 똑같더라도 따로따로 두 번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채우기를 할 때 두 번째 칸은 이제 우리 영어 점수에서 그렇게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칸은 이제 수학 점수를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식을 썼을 때 이 범위는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달러 안 붙이고 그냥 채우기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count A 그리고 count blank 그 다음에 count if s요. 자,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average if하고 average if s가 있었죠. 자, 이거랑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쓴 count if s가 모양이 똑같다고요. 자, count if를 쓸 때는 어떻게 써라? 앞에다가 조건 범위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 뒤에다가 조건만 써줘라. 그러면 지금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의 count 개수를 세주세요. 그거요. 그 다음에 이제 count if s도 똑같습니다. 모양이 똑같아요. count if s라고 써주고 앞에다가 이제 뭐예요? 우리 조건 범위 첫 번째 거 찍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조건 첫 번째 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 두 번째 거 잡아주고 컴마 조건 두 번째 거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써주면 되죠. 만약에 세 번째 게 있다 그러면 조건 범위 세 번째 거 잡아주고 이 범위에서 이 조건 3번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우리 average if랑 우리 count if를 비교를 했을 때 앞에 거 조건 범위 컴마 조건 범위 컴마 조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average if s랑 count if s도 마찬가지요. 조건 범위 1번 조건 범위 2번 조건 범위 3번 조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건 범위 1번 조건 범위 2번 조건 범위 3번 조건 하고 똑같죠. 에버리지가 붙어있는 거랑 카운트가 붙어있는 거랑 차이는 뭐다? 계산 범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얘네들의 카운트는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의 그냥 개수만 세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범위가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지금 에버리지가 붙어있는 애들은 어차피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라. 그렇게 우리가 계산 범위를 중간중간에 여기다가 앞에다가 쓰든 뒤에다 쓰든 꼭 써줘야 된다고요. 해서 얘네들은 모양, 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